안녕하세요. 그럼에도 감사한 지윤입니다. 어떻게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네, 추석 명절 보내시면서 식이요법은 잘 하셨어요? 네, 가족들을 만나고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은 즐거운 시간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약간의 트러블과 상처를 받는 일도 생기잖아요. 네. 어떻게 여러분은 그런 그 스트레스 관리는 혹시 또 잘 하셨는지요? 네. 저는 무난하게 아주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좋은 일은요. 음, 그 박학근 TV라고 해서 동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암 진단 받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학근 선생님께서 밴드를 또 개설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 가을께쯤에 그 밴드를 통해서 저와 같은 유방암 친구를 또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암 환우들이 여러 그 요새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밴드든 카페든 가입을 하게 되어서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받는 것도 참 좋은 시절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추석에는요, 그 밴드에서 밴드의 제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고요. 그 동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책을 선물로 또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제목은 외롭다 참 좋은 일이다. 이상윤 산문집. 네, 이렇게 해서 42년간 동네 약사로 살다 어느 날 찾아온 암과 함께 가는 이야기. 예, 이런 내용으로 책을 한 권 내셨더라고요.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책을 집필한다는 게. 그리고 40년을 약국을 하셨으면 최소한 연세가 60은 넘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이렇게 암에 걸렸고 또 새롭게 책을 출간한다는 거는 보통 건강한 사람들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책까지 출간하신 이분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자, 우리 이상윤 선생님의 그 책머리에 쓰신 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자기 암시인 이 말을 아침과 저녁 20번씩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한다. 네. 이런 좋은 학원, 나를 위한 학원은 굉장히 우리의 심신에 영향을 주고 큰 도움을 준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벽마다 붙여놨어요. 더욱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는 조금씩 성장합니다. 기타 등등 해서 냉장고, 벽, 창문, 화장실 문, 출입문 다 이렇게 눈에 볼 수 있도록 A4 용지로 인쇄를 해서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암이 온 이후 내 삶은 모든 것이 변했다. 날마다 산더미처럼 쌓인 일들을 하며 바쁘게 뛰어다녀도 끝이 안 보이던 일상이 이제 까마득한 옛날 얘기가 되었다. 작년 4월, 그러니까 2020년도
4월에 다시 5군데나 재발 전이하여 눈앞이 캄캄해졌고 그때 저만 치서 죽음이 내게 손짓하는 것을 보았다. 당장 입원해서 항암 치료하지 않으면 바로 죽을 수도 있다. 담당 의사의 말을 귓전으로 들으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담당 의사의 말을 귓전으로 들으며 죽으면 죽으리란 심정으로 지리산 단식원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47일간 죽음을 넘나드는 단식을 마무리하고 다시 후배가 있는 수월산방에 둥지를 틀었다. 지금 텅 빈 이곳에서의 시간들이 느긋하다. 아무런 재촉도 하지 않고 마냥 기다려주는 시간들.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일상들. 집 뒤 텃밭에서 뜯은 채소로 삼시세끼 해먹고 산으로 계곡으로 꽃피 풀린 망아지 마냥 돌아다니는 날들. 하루가 빠르게 지나기도 하고 때론 느린 걸음으로 늑장을 부리기도 하고 가끔 찾아오는 지인들의 발걸음이 반갑다. 하지만 가고 나면 더 반가운 걸 보면 혼자 살기에 익숙해서일까? 며칠 전만 해도 산길을 건너라면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듯 진달래가 지찬이었는데 어제 오늘은 길 옆에 갖가지 야생화들이 다투어 피어나며 내 손을 잡아 끈다. 오늘 아침에도 살아있음에 감사한다. 2021년 봄 수월산 방에서 이렇게 정말 자연 속으로 들어가셔서 자연 치유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런데 이렇게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현실이 있기에 앞에 놓아진 그 현실을 어떻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에 어느 정도 생활에 매여서 지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분들의 이런 삶을 마냥 부러워만 하고 동경만 하고 나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지낸다면 그거는 마이너스, 나에게 결국 마이너스를 일으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래서 참 좋으시겠구나, 복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러면서도 그분에게 축복을 보냅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도 내가 보낸 이 축복의 파장이 공기를 타고 흘러 벽에 부딪히고 천정에 부딪혀서 그 축복의 마음이 다시 저에게로 튕겨져 온다라고 하는 이런 자연의 법칙을 혹시 여러분은 아시나요? 네, 저는 이런 자연의 법칙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질투라는 거를 제가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투심에 굉장히 매여서 살던 시절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암에 걸리면서부터 그 마음이 분명히 놓아졌어요. 질투의 감정이 정말로 많이 놓아졌습니다. 네, 왜? 이러한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하니까 저보다 나은 어떤 상황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냥 축복을 보냅니다. 네, 그걸로 끝. 그리고 그 축복을 물론 계산적인 거는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이 그렇게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아, 이런 원리도 참 있어. 내가 보낸 그 축복 끝에 그 공기의 파장들이 다시 그 잔여물들이, 좋은 축복의 잔여물들이 나에게도 돌아온다 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습관을 바꿨습니다. 자, 방금 읽어드린 서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중간에 들려드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막 접어놓기도 하고 이 색인지로 표시도 해놓고 했는데요. 자, 오늘은 마지막 부분 묻고 대답하기가, 자, 묻고 답하다라고 하는 단락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죽음을 앞두고 쓴 거라서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하시며 왜 슬픈 얘기를 쓰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저는 이 책에서 죽음을 통해 삶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왔다고 느껴지는 순간 갑자기 자신의 모든 과거가 송두리째 사라지기도 하고 한꺼번에 다가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자신을 돌아보면서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한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60평생 한 번도 제대로 쉬지 않고 앞만 보며 치열하게 살아온 결과 얻은 게 뭐냐? 생각해보니 내 삶이 너무나 허망하고 한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던 약국을 뒤도 안 돌아보고 함께 일하던 약사에게 인계하고 인수인계할 때조차 가지도 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닥친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유언도 하고 재산도 정리하고. 네. 참 정말 누구나 암 진단을 받게 되면요, 내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기 전에 죽음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죽음에 대한 대책을 가장 먼저 세우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이 저자도 그러셨네요. 네. 막상 곧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하니 무섭기보다는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여지고 천천히 준비하게 되더군요. 그러면서 평소에 하고 싶은 것들을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하나씩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산에도 가고 암 환우들이 모여 자연 치유를 한다는 곳에도 가보고 암 환우들이 모여있는 사이트에 들어가 살펴보기도 하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선배나 동료들을 만나러 지방에 다니기도 하며 지내다 보니 1년이 후떡 지났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몸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고요. 그때부터 만약 좀 더 살 수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를 생각하며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네. 자, 처음에는 그렇죠. 막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뭐를 해야 되지? 뭐가 우선순위지?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리스트가 쫙 나와요. 내가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 아주 어렸을 때 고향 친구들, 또는 그동안 찾아뵙지 못했던 어떤 귀한 분들, 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우리 자식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그리운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그리운 사람들과
풀지 못한 어떤 감정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해결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렇게 해결을 하기도 하면서 또 평소에 내가 바쁘게 사느라고 삶에 떠밀리다 보니 하고 싶었던 것들을 못했던, 놓치고 살았던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래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 1년이 후딱 지났다라는 거죠. 1년밖에 못 살 줄 알았는데 1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자연치유를 병행을 하면서 보통은 살잖아요. 음식을 가리게 되고 적당한 휴식과 충분한 잠을 자려고 노력을 하고 안 하던 운동을 하게 되고, 요 정도만 해도 내 건강한 세포가 훨씬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암세포가 같이 자라든 암세포가 정지를 하든 암세포가 속도를 조금 늦추든 그거는 알 수가 없겠으나 어쨌건 조금 더 건강한 세포가 더 건강해짐으로 해서 새로운 활력도 찾게 됩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저자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노라니 1년이 후딱 지났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더라고요. 자, 그러노라니 날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날마다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 수 있는 현실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어요.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저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일상들을 적어서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탄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이상윤 선생님도 그렇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암에 걸린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암은 어쩌면 작고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주러 온 어떤 손님 같은 또는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왔겠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의 사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장밋빛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깜깜한 암흑의 지옥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찾아온 이 암을 통해서 새로운 장밋빛 세상을 여시겠습니까? 아니면 캄캄한 지옥의 세상을 여시겠습니까? 생각에 달려있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다음 차에도 이 책에 대해 이 책의 소중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책으로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